각이서는 증시 각도기. 행복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코멘트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친인척분들과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고 미국 시장 돌아가는 것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튜브 혁명이죠. 개인 방송으로 많은 분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전할 수 있다는 이 점은 참으로 그리고 또 기술적 접근이 쉬워졌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용적 혁명이기도 하고요. 현대 문명에서 그리고 또 상품 이런 모든 그 진행 방향들은 소비자의 효용을 어떻게 높이느냐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선택도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 즉 소비자의 효용을 높여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선택을 받고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스타일이 변하고 새로운 일들이 변화되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 절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투자의 세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아침도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아침이 되는데요. 네, 저희 증시각도기 TV의 드레스 셔츠는 웅가로와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도 드레스 셔츠 입는 것은 다 웅가로고요. 그리고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운동을 정말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에 이 유튜브 채널 재밌게 잘했고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몸이 좀 약해졌어요. 모든 바지가 허벅지가 다 작았는데 그래서 허리를 한 1, 2인치 더 크게 샀는데 이제 허리에 맞춰도 허벅지가 크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네, 그렇게 돼요. 남자는 허벅지이고 여자도 허벅지인데 네, 건강은 허벅지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허벅지를 좀 늘리려고 좀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짧지 않은 연휴 기간 동안에 친인척들과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만남 나눔 하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책을 읽는 것도 좋고요. 네, 어떤 분들이 제가 안주원 PB에게 책을 너무 많이 줬다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직업 그렇게 쉬운 직업 아닙니다. 저희 읽지 않고선 생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준 거니까 제가 선배로서 후배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 거니까 너무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가끔씩 저의 서재에 있는 책을 다 읽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죠. 네, 서재는 사실상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네, 그러나 서재를 보면서 안 읽은 책들이 있을 때 빨리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도 투자의 태도를 보시면서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광고에 그냥 도가니네요. 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더. 에듀캐스트.com에 가면 저의 잃지 않는 증시각도기의 쉬운 투자 강의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충분히 다 들을 수 있고 아주 쉬운데요. 수강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스마일님의 수강평입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당장은 현금 비중이 0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고 조급함으로 불안했던 마음이 편해집니다. 벌써 알았지만 지금서야 알게 된 것이 아쉽네요. 라고 수강평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의 투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핵심적인 내가 투자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깊은 지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것들이 나를 투자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시경제 흐름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거시경제가 재미는 있어. 이 흐름들 파악하고 남들한테 말할 때 뻔때도 나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투자 수익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지는 않아요. 투자 주식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기초자산을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동강님과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동강님과도 상당 부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통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 이선엽 연구원 그리고 동강님 등과 만났고 그 다음에 권순장의 브릿지도 또 주말에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심하실 때마다 알람 설정해 놓고
알람 뜨면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진입하는데 무려 5분이나 걸렸는데요. 미국 시장 한마디로 눈치 보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은 대선 토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지속되고 오늘 이렇게 막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시작이 되었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정확한 방향성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간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반등으로 인해서 한번 쉴 때도 된 거지요. 왜냐하면 방향성으로 쭉쭉 밀기에는 앞에서 뭔가 해결이 덜 됐어요. 어떤 해결이 덜 됐죠? 부양책 해결이 덜 됐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2조 4천억까지 줄어들었던 민주당의 부양책이 2조 2천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민주당에 제안한 부양책 사이즈는 1조 5천억에서 1조 6천억이에요. 자, 이제 둘이 정말로 가시권으로 붙었어요. 6천억 정도, 7천억 정도의 차이까지 서로 간에 붙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협의가 될 수 있는데, 그럼 결국 이 협의는 누가 결정을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역시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해줄 거냐에 따라서 통과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의회가 결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 토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선 토론은 달러 가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분석은 분석과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왜? 지금 보면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부양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는 더 많은 돈을 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더 많이 풀게 되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 뭐 자연스럽죠. 달러는 약세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유럽 상황이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유럽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더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어질 경우는 모임을 제한하겠다라고 우리 메르켈 총리께서 그 주지사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뭐 유럽 상황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강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부양책과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또 뭐는 반대로 강세가 되었다? 네, 그렇죠. 금값은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내면서 1900달러를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이 혼자서 막 추세를 타고 간다? 그거는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2000달러까지 너무 파죽지세를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쉬는 것이고, 쉬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이상 충분히 쉬고 나면 다시금 통화 가치에 대한 고민들을 시장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금값은 다시 서서히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 예측 못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증시각도이기 때문에 이 예측 너무 믿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은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눈에 띄는 정도 수준은 아니다. 10년물은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0.7bp 정도가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채권 강세를 보여줬고, 30년물 같은 경우는 뭐 0.2bp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도 정중동이에요. 지금 일주일 내내 얘네들 어떻게 돼야 얘네들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환만 크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고요. 원화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화는 어제 1167원대에서 1168원대로 이런 정도 상승했는데, 최근에 뭐 강세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네, 그렇게 크게 약세로 전환된 건 아니다. 그리고 엔화도 105.66으로 어제보다 소폭 약세이지만 그렇게 큰 약세는 아니다. 그리고 달러 위안도 6.817로 6.813보다는 소폭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만 큰 폭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달러 지수는 93.86으로 94대에서 쭉 하고 내려왔습니다. 0.4% 정도의 약세니까 상당히 큰 폭의 약세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 살짝 말씀드리면 S&P 500은 0.48% 하락한 3335.47, 다우는 0.48% 또 하락을 하면서 27,452, 나스닥은 0.29% 하락하면서 11,085, 러셀 2000은 0.25% 하락하면서 1,506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럽 지역 유로스탁스는 0.28% 하락, 영국은 0.51, 프랑스는 0.23% 하락, 독일 닥스는 0.35% 하락되면서 시장 마감하는 양상 보여졌습니다. 금값은 1903달러, 그리고 WTI는 39.1달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가를 40달러에서 다시 39달러대로 떨어뜨리게 된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건이죠.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면 활동이 정지가 될 것이고, 활동이 정지가 되면 차를 덜 탈 것이고, 차를 덜 타면 기름을 덜 쓸 것이니까 코로나는 유가에 아주 직격탄을 매기는 뉴스라는 것은 우리가 확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코로나 뉴스가 주식시장에 타격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보태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하튼 지금 유럽 지역이 코로나 재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뉴욕에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조사해 본 대비 3% 정도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3%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유가에는 상당히 큰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연방준비제도 관련되어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야기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는 괜찮다 했는데 회복하는 데는,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와, 3년 정도. 3년 정도. 실제로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기업 상황들, 그리고 소상공인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시의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뉴욕시의 부도 신청이 40% 증가를 했고요. 3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그 남부 및 동부 뉴욕 디스트릭트의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무려 61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교회로 떠나갔다. 부유한 사람들은 교회로 떠나갔다. 약간 어색하게 들렸어요. 한국은 부유한 사람은 시내로 집중했다, 이렇게 되잖아. 한국은 부유한 사람들이 시내로 집중해. 근데 미국은 부유한 사람이 교회로 떠나가. 제가 미국에 있는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네요. 네, 상당히 시내에서 아주 멀리 떨어졌으니까 네, 좀 뭔가 이상한 어떤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지표 발표도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9월 소비자 신뢰지수를 발표했는데요. 101.8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얼마였느냐? 86.3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죠? 86에서 101? 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소비자 신뢰지수만 보면 오늘 시장 한번 쭉쭉 올랐어야 되는, 한 번 더 쭉, 어제 올랐다고 해도 한 번 더 올랐어야 되는데 저녁에 뭐가 있죠? 네, 이제 곧 하지 않겠어요? 지금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곧 돌아갈 것 같은데 미국 대선 토론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거 어떻게 될 거야? 저거 어떻게 되지?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바이든이 이제 50%대 그 초반이고 그 트럼프가 한 45, 6%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밑에 슬슬슬 올라와요. 위에는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고 슬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현재 상황에서 복선을 많이 깔고 있죠. 네, 나는 인정 못하겠어. 이번 대선을 인정 못해. 대선 시작도 안 했는데 이번 대선을 인정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이제 다시 중요한 포인트. 뉴욕 여는 천주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봐야 돼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한국만 그렇겠어요. 미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전역에서 경제 회복이 나타나는 것은 확실히 확인했다. 강한 회복이 나올 것이라는데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만들었던 평균 물가 제도라는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진화적인 프레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은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게 하는데 헌신하고 있고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가가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게 하는데 헌신하고, 원래 하던 일인데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물가가 오르는 걸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동안의 태도는 오히려 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숨었어. 그러나 어쨌든 종합해서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물가 올라도 상관없다. 우리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 얘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부양책은 그동안 매우 큰 도움이 됐다면서 현재로서 경제는 필요한 모든 공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자기네도 하지만 재정도 지원해야 되고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커지는 것과 관련한 하향 위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연준의 행동은 경제를 완전히 강하게 다시 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연준은 뭐야? 경기가 상승하는 데까지 최대한 우리는 할 때까지 하겠다. 할 때까지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립금리는 여전히 매우 낮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조적으로 낮은 금리 환경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죠? 연준이 지금 현재 낮은 금리가 상당히 중립금리, 자기네가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어떠냐 하면 옛날에 막 3% 얘기했다가 2018년 12월 이후로 완전 와장창 했잖아요. 시장이 중립금리를 되게 높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서 와, 금리 더 올리겠네 하면서 와장창 깨졌거든요. 근데 중립금리가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구조적으로 상당히 이런 낮은 환경이 지속될 건데 그러면서 이것들은 당연히 그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다라고 얘기했으니 금리가 이게 너무 낮으니까 불만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보여지는 이유는 연준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한 얘기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팁을 줬다라고도 그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워낙 지금 중립금리 상당히 낮지만 이게 이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저는 일단 처음 봤을 때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낮은 연준의 금리가 위험 선호 심리를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금융시장에서 명백한 과잉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잠시 쉴 땐 중요하니까 잠시 쉬는 거예요. 따발총이 쉬는 거는 중요하니까. 탄피를 갈든가 중요하니까. 네. 연준은 앞서 얘기했지만 중립금리가 낮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자산 가격이 당연히 오른다. 즉 주식시장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부정적이냐 마느냐라고 제가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낮은 금리가 위험 선호 심리를 위험 선호가 뭐예요? 위험 선호가. 위험 선호는 안전 선호와 반대말이잖아요. 안전 선호는 뭐예요? 안전 자산은 채권이죠. 네. 반대로 그러면 위험 자산은 뭐예요? 주식이죠. 일부 부동산이 되겠죠. 네. 그 가격을 부추기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기네가. 부추기는 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근데 뭐야? 앞서 뭐라 그랬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다 그랬잖아. 그럼 낮은 금리가 위험 자산 선호를 부추기는 거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니까 당연히 부추기는 건데 자기는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눈을 감겠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눈을 감겠다. 자산 가격 오르는 거 나 몰라. 몰라. 붙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이게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금융시장에서 명백한 과잉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주 중요한 사인을 딱 던져준 거죠. 네.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어떤 건지. 네. 연준은 지금 미국 시장이 과잉이냐 아니냐에 대한 입장에서 뉴욕 연은 총재,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의장, 부의장, 다음은 뉴욕 연은 총재죠. 네. 우리가 서열상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연은 총재 입장에서는 지금 금융시장에서 명백한 과잉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명백한 과잉 신호를 쉬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네. 거품이라고 얘기하죠. 거품. 명백한 과잉 신호는 우리는 거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뉴욕 연은 총재가 나와서 지금 주식시장은 거품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네. 저를 칭찬하겠습니다. 설명하는 아침도 안 먹고 하려니까 힘드네요. 네. 현재로서
높은 부채와 관련된 주요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탑다운 할 때 이제 거시경제, 그러니까 거시경제, 뭐 매크로라고 적혀 있는데 거시경제 흐름, 전체 큰 경제 흐름의 밑바닥에 조류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뉴욕, 아니요, 저기 미국 연준이죠. 가장 중요한 집단이 미국 연준, 미국 중앙은행. 이번에 안피비에게 준 책 중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판이죠. 꼭 보아야 되는데 절판이에요. 없어요. 네, 어쨌든 그 미국 그 근본적인 경제 그 탑다운에서의 탑에서, 즉 매크로에서의 조류는 연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건데, 부채와 관련해서 주요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있다. 위험이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하겠죠. 부채가 심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명백한 과잉 신호가 오면 등장하겠죠. 금리를 올리든지 돈을 빼든지. 근데 명백한 과잉 신호, 약간의 과잉 신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과잉 신호, 자기네는 거품이라고 지금 상황을 판단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그냥 아마 딴 데는 그냥 살짝 뭐 이 정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우리 투자자는 다른 건 몰라도 연준 관련 인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매크로 경제, 거시 경제를 분석하는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강의에서도 첫 번째 강의가 이거였어요. 첫 번째 1, 2, 3강이 여기에 집중됐어요. 왜냐하면 탑을 놓치면 시장을 놓쳐버려. 사실은 제가 맨날 기초자산 하자 그러는데 탑의 큰 변동은 기초가 못 이길 수가 있어요. 딱 그거는 잡아야 돼요. 그 거시 경제의 탑은 잡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연방준비제도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뉴스들 설명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얘네 회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회기가 그냥 연하고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당 1.08달러를 벌었다고 하면서 장중에 올랐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99%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상은 0.97이었는데 1.08 벌었으니까 벌었죠. 근데 향후 전망이 1분기 전망이 0.47달러래요. 근데 시장 예상이 0.68달러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 흐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1.15% 빠졌고요. 구리값은 0.19% 상승했고, 네. 뭐 아시다시피 상하이는 0.21% 상승했고, 항생은 0.85%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2% 상승했고요. 나스닥 바이오는 0.16% 상승했습니다. 애플 빅테크들이 떨어지면서 지수가 떨어졌는데요. 애플은 0.76% 떨어졌고, 아마존 0.92%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1.04% 하락했습니다. 구글은 0.5% 상승했고, 페이스북은 1.94% 상승했습니다. 인텔은 0.47% 하락, 퀄컴도 0.92%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씀드린 대로 1.99% 상승했고, AMD는 2.88 상승, 엔비디아 1.46 상승, 테슬라는 0.51% 하락했고요. 넷플릭스 0.58 상승, 웰스파고는 2.35% 하락, 버크셔 해서웨이는 1.45% 하락, 알리바바는 0.33%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증시, 그래서 내일 새벽에 제가 브리핑해드릴 미국 증시는 미국 대선 토론에서 어떤 흐름, 그리고 대선 토론 이후에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무게추가 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저도 같이 여러분의 즐거운 추석, 편안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는데 굉장히 It's my honor. 뭐 이런 거죠. 네,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네, 모두 행복한 추석, 즐거운 추석,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